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고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환율과 제이컵 현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등교 수업 시 이미 한번 배운 내용이니까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지문과 달리 지문을 좀 쪼개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문과 오늘 수업의 지문을 연결해서 한 번 더 복습하면 참 좋겠죠. 그리고 가능한 조금 빠른 속도로 해서 영상의 길이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은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었죠? 이 4개의 단락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이미 배운 내용이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일 첫 번째 문단은 일반적인 이론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수지를 개선한다 라는 내용이었고 2, 3문단은 이런 그 환율의 상승은 경상수지를 개선한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제이컵 현상, 이 문단에 나오는 제이컵 현상의 경우가 이런 경우다.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이렇게 환율 상승이 경상수지를 개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었을 때 경상수지가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제목이 좀 잘못 붙어 있어요. 슈팅이 아닌데.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알아둬야 될 단어들이 2개 있죠. 환율, 그 다음에 경상수지, 이 2개의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2개의 단어는 모두 여러분들 그 지문의 맨 아래쪽에 낱말뜻이 나와 있어요. 환율은 자기 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 비율로 외환시장에서 결정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달러의 환율을 본다면 미국의 1달러가 지금 현재 1,300 얼마? 1,400원 정도가 되는데요. 환율이 상승되었다는 것은 1,000원을 가지고 1달러로 교환할 수 있었다면 이제 더 많은 돈을 우리나라 원화를 가지고 1달러를 교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1,000원으로 1달러를 교환할 수 있었는데 2,000원을 가지고 가야 1달러로 교환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환율이 상승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상수지라는 개념은 뭐냐면 경상수지라는 것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아래쪽에 낱말뜻이 나오는데요. 수출액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액이야.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액. 요것을 뺐을 때 경상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출액이 크면 수입액을 빼고 나면 흑자가 나겠죠. 그런데 만일에 수출액은 얼마 안 되는데 수입액이 훨씬 많다. 그럼 마이너스가 되니까 경상수지가 적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걸 익혀둬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환율 상승은 경상수지를 개선시킨다. 좋게 한다. 요거는 그냥 경제 이론으로 생각하시고 외워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본문으로 갈게요. 본문을 잘랐다 했습니다.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자, 원래 요 문장은 여기 쭉 요 뒤에 쭉 이어져 있는 문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선생님이 좀 잘랐거든요. 자, 요 부분은 뭐냐면 수출액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건 뭐냐면 수입액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러면서 수출액과 관련해서는 2개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2개. 수입액과 관련해서 하나가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보면 국내 기업이, 자, 예를 들게요. 삼성이라 칩시다. 삼성이 수출해서 갤럭시를 수출한다 칠게요. 갤럭시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외화, 만약 미국에서 달러로 팔은 것을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겠죠. 그러면 당연히 환율이 상승한 상태에서는 수출액이 증가합니다. 왜 그런가 볼까요? 자, 1달러에 만일 갤럭시 한 대를 판다고 보면 1,000원을 벌어들였다면 환율이 2,000으로 1달러에 2,000원 오르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풍 올라가죠. 2,000원으로. 이래서 원화 표시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1,000원이 벌어들였다면 2,000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액이 증가되는 거지. 또 다른 사례는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에서 우리 상품, 즉 갤럭시의 외화 표시, 달러 표시 가격을 낮추고 미국의 물건을 팔더라도 이 수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출액이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출량이 늘어난다고 수출액이 증가하는 건 반드시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요. 일반적인 그 경제학 이론에서는 또 하나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가격이 하락하면 판매량은 늘어난다. 요것도 위에 나오는 요거하고 같이 환율과 경상수지와 함께 여러분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 이론이니까. 가격이 다운되면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한 대를 팔면 1,000원으로의 원화를 받던 것을 2,000원이나 받으니까 이제 좀 더 가격을 0.9달러나 8달러, 0.6, 심지어 0.5달러까지 낮춰버리면 벌어들이는 돈이 적을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도 있지만 판매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판매량 는다 했잖아요. 가격이 내려가면. 그래서 수출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일반적 이론에 의한 가격 하락은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것 때문에 요 내용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의 사례를 통해서 수출액은 증가합니다. 플러스 됩니다. 한편 반면 수입 상품, 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의 물품,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 예를 들면 애플의 그 아이폰으로 예를 듭시다.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함으로 수입액이 감소한다 했거든요. 마이너스인다 했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 볼까? 아이폰을 만일 미국 사람들은 최소한 1달러를 받아야 1달러, 뭐 미국 사람들은 원화가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는 달러가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원화가 중요하고. 근데 1달러를 벌어들여야, 한 대 1달러를 벌어들여야 얘들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한국에 이전까지 환율이 상승되기 전에는 1,000원을 주고 팔았어. 그래서 이제 이걸 1,000원을 한 대 팔면 1달러로 교환할 수 있었어. 자기 나라 돈으로. 그럼 그걸로 기업이 돌아갔다는 거야. 그런데 환율이 상승하면 1,000원을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지? 얘들이 달러를 받고 0.5달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0.5달러가 날아가니까 그쪽 그 아이폰을 만든 애플의 그 자기들의 수출액은 상당히 줄어들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환율 상승에 맞춰서 2,000원으로 표시해야 되는 거야. 여기 원화 표시 가격이라면 이거야. 2,000원으로 표시하는 거야. 2,000원으로 표시한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어떤 상황이 그러지나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뭐예요? 자 여기 한번 중요한 거 한번 볼까요? 요거 있었고요. 요거 있었어요. 자, 기억나죠? 자 그러면 가격이 상승했잖아. 그럼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럼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량이 확 줄어버리는 거야. 그럼 결국 수입액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런 이유로 인해서 환율 상승은 경상수지를 개선한다는 겁니다. 이걸로 하면 끝인데 문제는 그런데 라는 접속어 때문이죠.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자, 어떤 지문이든 독서 지문에서 항상 반드시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반드시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건 아니야. 예외가 있다는 거야. 그럼 예외가 뭐냐? 이 예외를 바로 두 번째 형식 단락, 세 번째 형식 단락이 나오는 거야. 그 중에 두 번째 형식 단락이 제이커브 현상이고요. 세 번째 단락에 또 다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단락 갑니다. 두 번째 단락은 죄송해요. 감기 걸려가지고 본문을 볼게요.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오히려 악화됐다. 여기 지금 단기적이란 말 포인트입니다. 단기적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장기적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데 결국은 개선되는 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기 때문에 J커브 현상이라고 한다. J커브 현상에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원인은 크게 자 원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문에서는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원인을 보기가 좀 찾아내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선생님이 갈갈이 찢었죠. 하나, 둘, 세 개로 나눠놨어요. 이렇게 하니까 눈이 확 들어오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이커브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제이커브 그래프는 여러분 문제지에서 봤지만 요 모양이야. 그래서 요건 뭐냐면 그 경상수지, 여기는 시간이잖아. 그지? 시간. 자, 경상수지와 시간입니다. 경상수지와 시간. 잘못됐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경상수지와 시간이 있어요. 자, 보시면 되겠죠? 다시 올라갑니다. 지문.
그러면 그 이유를 악화되는 원인을 세 개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요. 요 두 개와 요 하나는 세 개는 사실 앞에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환율의 상승이 긍상수지를 개선하는 예를 그대로 옮겼는데 상황이 그대로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그 상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를 제시했다고 보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환율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서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건 뭘까? 아까 말한 아이폰 가격을 걔네들이 1달러는 받아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1,000원이 아니라 어떻다 했지? 1,000원이 아니라 다시요. 다시 쓰겠습니다. 자, 아이폰에서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으로 표시해야지 얘네들이 2,000원을 표시해야지 얘들이 자기 나라로 가져갔을 때 1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출 감소 아까 얘기했잖아. 뭐였지? 매출 감소? 어떤 사례였지? 기억 안 나요? 자, 매출 감소가 일어나잖아. 왜 매출 감소가 일어나냐면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량이 줄어든다라고 했잖아. 판매량이 줄어든다고 했잖아. 그래서 2,000원을 표시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어떻게? 그대로 이전에 받던 1,000원을 그대로 받는 경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외국 기업의 매출 감소를 우려해서 가격을 바로 오르지 않고, 자, 환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야, 환율은 곧 떨어질 수도 있어. 장장은 조금 적자가 나겠지만 일단 판매량이 감소될 수 있으니까 잠시나마 한번 견뎌보자.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하지 말고 그대로 원래대로 1달러를 받으려면 2,000원을 받아야 되지만 2,000원 대신 원래 있던 1,000원 그대로 받자. 올리지 말자. 그래서 요거 결국 가격을 수익 가격을 올리지 않는 거야. 그랬을 때 제이컵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경우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수입 상품이니까 아이폰이지 그대로. 아이폰을 사는 사람이 만약에 가격을 여기는 가격을 안 올린 사례잖아. 원화 가격을 올리지 않은 건데 만약 원화를 2,000원 올렸어. 1,000원에 사던 것이 2,000원 올렸는데 비싸도 사겠다는 매니아도 있겠지. 비싸도 산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비싸면 안 산다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비싸도 사는 사람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사례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수입액이 감소되지 않았어. 수입이 감소돼야지 수출액은 증가하고 수입액이 감소돼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데 수입액 감소가 되지 않았어.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우가 갈까? 이 세 번째 경우는 국내 기업의 수출 상품, 그러니까 수출액이 되겠지. 수출을 하는데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자, 앞쪽에 첫 번째 문단에서 갤럭시를 파는 갤럭시는 한 대에 1달러로 팔다가 환율이 상승돼서 0.8, 0.7, 뭐 0.5달러까지 낮춰서 팔아도 가격을 낮추면 판매량이 늘기 때문에 상당히 수입이 그러니까 그 수출액이 증대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외국 소비자가 갤럭시가 싼데도 이거를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이것은 싸졌구나 라는 생각을 해도 여기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폰이 비싸도 사다는 것처럼 갤럭시가 싸도 안 사겠다는 거야. 그냥 갤럭시를 안 쓰겠다는 거야 아직은. 근데 이게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다운되면 결국은 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버티지만 결국 사람들이 물가에 버텨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액이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사례는 앞쪽에 가의 앞쪽 단락의 그 수출액이 증가하고 수입액이 감소하는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경상수지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뭐예요? 그러나라는 접속으로 쓰고 있네요. 앞에가 반대되는 개념의 접속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이커브 현상에서
형태가 보여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율이 계속 높은 상태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상품의 가격과 물량 조절이 이루어지면 경상수지가 결국 개선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첫 번째 휙달락의 내용은 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제이컵 현상에 대한 경상수지의 이해는 장기적인 측면과 단기적인 측면, 즉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요 경상수지가 흑자되는 요 지점을 기준으로 흑자, 요건 적자인데 요거는 환율 상승이 되는 지점이 요거야. 환율이 상승됐어, 원점에서. 자, 그런데 처음에는 경상수지가 오히려 악화되더란가 이렇게 내려가 마이너스야. 근데 어느 순간 반등하더니 여기가 어디지? B지점? 이게 뭐야? 흑자로 전환되는 지점이야. 오면서 바로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만약에 첫 번째 뒷단락처럼 환율이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을 이 중간적인 그 단기적인 측면에 적자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그 경상수지가 개선다고 보시지만 단기적으로는 적자로 갔다가 다시 쭉 간다는 거야. 그래서 요 점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자, 그럼 그래프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요거는 뭐지? 요거는 적자 구간이거든. 적자가 일어나는 시간이야. 시기야. 그러니까 한 단기적인 시기죠. 어느 일정한 짧은 시기야. 그러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장기적인 어떤 기간으로 넘어가면 이제 흑자가 되는 기간이 되겠죠. 뭐 적자가 되는 기간이니까 여기까지잖아. 흑자는 당연히 여기는 플러스 되는 지점이니까 여기가 흑자가 되는 지점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다르게 물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지점이 뭐예요? 자, 여기 이 지점 B 지점이 왼쪽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갔다.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갔다. 뭘 의미하는지를 얘기한다면 요 왼쪽으로 갔을 경우는 적자의 기간이 더 줄어든다는 뜻이고 오른쪽으로 점이 이동하면 적자의 기간이 훨씬 길어진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르게 볼까? 또 다르게 보면 다른 경우를 또 봅시다. 다른 경우. 자, 요게 지금 환율 상승이 일어난 지점에서 마이너스 지점이잖아. 그치? 마이너스가 지금 요 정도까지야. 제일 심한 적자 구간 여기란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앞쪽에 우리가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세 가지가 뭔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게 더 깊어질 수도 있겠죠. 최저점이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 그런데 빨리 개선되면 최저점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앞쪽에 아이폰 회사에서 우리나라에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는 게 아니라 바로 올렸다든가, 그 다음에 아이폰이 비싸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산다든가, 그 다음에 갤럭시를 미국에 싸게 파니까 사람들이 엄청 갤럭시를 많이 사거나 하면은 이 기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이 폭이, 적자의 폭이, 요거 뭐 문제지에서 요건 적자의 고리라던데 요 고리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래프를 이해할 때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 면적의 개념으로 D를 그렸는데 요거는 이제 적자를 면적으로 표현했을 때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모양이 진짜로 얘가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자, 위에 이거 좀 잘못됐. 여기 제목 잘못됐어요. 요거 아니고 제이커브 현상이죠, 그죠? 제이커브 현상이고 제이커브 현상. 아, 재밌네요. 이런 실수를 계속하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형식 단락 갈겠습니다. 세 번째 형식 단락. 자, 세 번째 형식 단락은 한편 제이커브 현상과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도, 원래 제이커브 현상은 단기적으로 적자지만 사실 장기적으로는 흑자가 일어난다 했잖아. 그런데 단기 어떤 시점이 지났는데도 개선이 안 돼. 그거 왜 그럴까? 그래 알아보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첫째, 자, 요거는 책의 지문에도, 프린트 지문에도 바로 첫째, 둘째가 나와 있어서 이해하기 쉬워요. 찾아내기 쉬워요.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의 상품의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가격이 싸지면 판매량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수요 구조가
있어야 정상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상수지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비탄력적인 재화의 경우 가격에 따른 수요가 민감하지 않다고 선생님이 메모를 했죠. 이 말은 뭐냐면 농산물 같은 경우는 비탄력적 재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소비 그 량이 별로 변화가 없어. 예를 들어서 볼까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데요. 쌀값이 비싸진다고 해서 갑자기 쌀 안 사고 굶을 수는 없죠. 다른 건 먹을 수 없고 한 그릇 먹던 사람이 뭐 반 그릇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간혹 뭐 다이어트 한다고 줄일 수는 있겠지만 게다가 가격이 싸진다고 해서 밥 두 그릇 먹으라고 주면 좋아할까? 이제 먹는 적정한 양만큼 먹는 거. 이것처럼 농산물의 경우는 가격의 그 변화에 따라 수요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탄력적이지 않다라고 표현하거든.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또 민감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요 문장 그대로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경우는 경상수지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경상수지에 그다지 계산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거든요. 그게 뭐냐면 위에 있는 얘를 여기다 갖다 놔도 상관없어요. 요거를 여기다 갖다 놔도 상관없는데 추가로 요거는 그 지난번 프린트에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요거는 가격이야. 가격이 다운되면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야. 근데 가격에 대한 판매량, 요게 이제 그 판매는 판매액이 되겠죠. 그죠? 판매액, 그러면 수출했다면 수출액이 되겠지. 그랬을 때 결과는 알 수 없다는 거야. 즉, 1달러에 100대 팔던 그 갤럭시를 판매량이 늘 것을 예상해서 환율이 상승되었을 때 0.5달러 낮췄는데 150대만 팔리면 수출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돼버리겠지.